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 되면 통상보다는 보통 선거 분위기가 좀 고조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좀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평일에 좀 바빠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다면 동네에 붙어있는 벽보에 눈길을 한번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 JTB 총선 토론회 오늘은 전주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전주을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5분의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후보가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후보의 자리를 비워둔 채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토론회 거부한 이상직 후보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순서, 좌석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자, 기조연설 시간 1분입니다. 먼저 무소속 최형재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 후보 무소속 기호 9번 최형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BBK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던 17대 대선이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징역 17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또 주가 조작 교사 전과가 있는 이상직 후보 앞으로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못하면 전주 시민이 자존심을 뭉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을 누리는 전주, 또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희망을 키우는 전주, 저 최형재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전주, 저 최형재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민생당 조영철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당의 기호 3번 조형철입니다. 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극복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북이 더욱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회생해서 살맛 나는 전북, 경제가 부흥되는 전북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전북을 대표하고 전북의 민심을 대변하고 전북의 이익을 대변했던 정당은 바로 저희 민생당입니다. 민생당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전주 시민,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시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의당 오형수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 유권자 여러분, 전주을 기호 6번 정의당 오용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 건강의 위기를 넘어 민생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염돼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부담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당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보고 있는 이 빈 자리는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민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넘치게 준 표가 만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합니다. 오영수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시간 정확히 지키셨고요.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 이수진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지역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보수를 뿌리부터 재건하고자 나왔습니다. 3월 30일 어느 유권자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꿔야 한다. 지금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며 저를 무언의 지지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아니면 왕따 된다며 속삭이듯 말씀하신 게 생생합니다. 이곳 전주의 참혹한 정치 현실입니다. 무엇이 전주 시민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미래통합당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흠집 없는 것을 사지 않습니까? 전주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512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수진이야말로 바로 흠집 없는 깨끗한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에서는 전북에서 가장 먼저 저를 공천했고 제가 전주시 유일한 후보입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이수진이야말로 이 전주를 공정과 정의로만 발붙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은 이 네 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사회자가 드린 2개의 질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찬스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 주어지는데요. 이 찬스 발언은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쓸 수 없고 3번째 때까지 모두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적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인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질문하고 답변하고 주고받기식 토론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가 좀 잠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처음으로 조영철 후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토론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 국회에서 연출된 이른바 동물국회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매우 깊습니다.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철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과거에는 첫 번째로 금권 정치, 두 번째로는 엘리트 정치, 세 번째로는 지역 간의 지역 차별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그런 정치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팬덤의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념으로 사람을 가르고 또 지역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정치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조국 사태랄지 태극기 부대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정치 문제를 정치 팬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 한국 정치 문제점에 대해서로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럼 최영재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 그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뭐 한 사자성어로 한번 말씀을 하자면 어떤 공천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성어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사심 있는 사천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밀실 공천 또는 뭐 천박 공천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사실은 그 중앙 정치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위성 비례정당이랄지 또한 뭐 각 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행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종합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민생당과 정의당은 그래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대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아마 최악의 역사적으로 남을 아마
최악의 아마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유성정당, 꼼수정당이 당당하게 비춰지고 있는 이 현상이 한국 정치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나라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의 이제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현안, 전라북도의 3법, 탄소법, 그다음에 뭐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료대학 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과 함께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3금융중심지가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면 피해가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한 탄소법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에 후보를 내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인데, 우리 이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국 정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치 없는 일이지만 염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라는 건 어느 지역이든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북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공천이 됐고 전주시의 유일한 미래통합 알겠습니다. 후보입니다. 근데 정리할 시간이니까요. 제가 네. 주도권 도래니까. 지금 사실은 팬데믹의 정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금 정치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시간이 그러면 다 찬스 발언 1분만 쓰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한국 정치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북에 대한 지긋지긋한 여당의 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뿐만 아니라 지금 공통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둘로 함몰돼서 돼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참정권이 요구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 그리고 전북을 위해서 살아온 정당, 우리 민생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영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릴 차례인데 상호 토론 하실 때 한 후보만 상대하실 수도 있고 세 분 모델로 상대하실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 정치가 한국 정치에 아주 깊은 폐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회가 극한 대결로 동물국회 싸움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성정당, 이 꼼수정당을 만드는 데는 아주 탄압을 잘하고 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무슨 동물국회의 전투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 바로 질문 이것, 주시죠. 예, 거대 양당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 후보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 최영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뭐 무소속 출마한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저는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향입니다. 또 제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공천 적폐 또는 일부의 소수에 의해서 제가 버림받은 겁니다. 잘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고쳐내고 민주당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의 뜻에 따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물론 최영재 후보는 제가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 운동을 같이 했던 네.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행정부는 좀 양지를 찾아갔거든요. 저는 양지를 찾아갔으면 빛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컷 오프도 저는 뭐 여당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은 서운하고 억울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든 민주당에서 정리된 부분인데 다시 이게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당선되면은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최대 적폐 현상의 예.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기를 좀 주시면 예, 어떨까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오영수 후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지를 찾아갔다 했는데 저는 글쎄요 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정치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오영수 후보께서는 그렇다면 음지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영수 후보 충분히 저보다는 더 양지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한 문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배제된 겁니다. 아예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고 아마 저의 전력이라든지 또 저의 경쟁력 아마 이런 것을 무서워해서 상대방이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예. 거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21대 국회 또한 지금보다 더 극한의 저열한 정치 형태의 를 국민들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조금씩 시간을 더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수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는데요. 먼저 답변 받으실 후보를 좀 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답변하실 분을 먼저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간단한 거니까 제가 예. 그냥 질문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는 한국 정치가 아까도 계속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주의와 그다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지지자들이 일단 다른 정당이 한 얘기들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반대하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보통 술자리에서 가게 되면 정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그만큼 아직 편안한 속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정치가 아직은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궁금했던 게 최영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오영수 후보님께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 민주당 표밭을 의식한 건 아니신지 본인은 선거 끝나게 되면 민주당으로 갈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원 여러분 저를 찍어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소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점도 솔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민주당의 당직자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 민주당 내에 개혁적인 당원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정당으로 바라는 그런 당원들이 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에게 답변 드린 거고요. 결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또 저를 지지했던 저한테 기대했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다른 후보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조영철 후보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 염치 없는 후보 이수진이지만 앞으로 제가 꼭 당선이 되면 그 세 가지 무산된 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다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는 저한테 조금 답변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시는 아, 거예요? 거기에 예, 대해서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름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는 미래한국당이죠. 그래도 미래통합당. 이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북에 네. 정말 앞으로 적폐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 후보님께서도 나와서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네. 질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좀 1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주시가 앞으로 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전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언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다. 아마 누가 될 것이니까 뻔하니까 이 표 인심이나 쓰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될 것이다는 그 말 자체가 전주 시민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말이 언론에서조차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찬스를 사용. 1분 쓰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최영재 후보님께서는 그 시민 후보라고 했는데 누가 시민 후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전북에는 그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심 불감증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선거를 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우리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민심에 대해서 불감증이 우리 이 유권자나 또 후보자나 다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찬스 발언 1분 쓰셨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그렇군요. 네. 최영재 후보에게 드리지 않았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정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올라 있는데 정치 분야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수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보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배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모든 부분이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을 말씀하시는 인적 자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물적 자원도 그렇고 그런 자원을 제도적으로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좀 특정 분야 재벌이라든지 뭐 또 기득권을 대변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 질서 있게 배분하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조금 광범위해서 저거 좀 광범위한 분야인데요. 저는 일단 지금 정부 제가 그 지방 의원 시절에 그 지방 정부의 적폐 청산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파헤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공보물을 제 거를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 정부 시절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네, 말씀드렸으니 포괄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네네네네. 이런 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일단 여기에 공천 줬다는 거는 저의 그런 면, 지방 정부, 지방 의원 시절에 제 적폐 청산을 한 그런 그 기록, 예.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저를 추천한 것이고,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지방 정부 적폐 청산에 앞장섰듯이 네. 여기 전주에서도 적폐, 예. 정치적 적폐를 없애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당 활동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정당 민주화가 덜 되고 또 현대 정당화가 되지 못한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줄 세우기
어떤 특정 세력, 소수 세력이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서 줄 세우기가 되고 또 해바라기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극복 방안 또 그런 경험한 게 있으신지 또는 그런 극복 방안이 있으시면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정사 60년이 지나오면서도 정당의 민주화가 항상 얘기가 돼 있고 지금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최영재 후보님처럼 밀실 공천의 희생양도 저도 이제 과거에 30살의 젊은 나이에 시의원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33살 때 도의원에 나왔었는데 밀실 공천, 민주당의 부당한 공천에 항거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커다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 당의 정동영 대표께서 최초로 주창을 해서 해나갔듯이 정말 헐벗고 소수와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첫 번째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영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득권, 예를 들면 기득권 정당 또 검찰 등 권력기관 또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이 카르텔이 형성돼서 우리 이 서민들이 힘들게 한다. 개혁을 막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의 이런 걸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의당의 역사가 바로 기득권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에서 저희들한테 그 극복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예. 자체가 뭐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4분 제가 시간이 마무리한 차원에서 예. 찬스 하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의 정당 정치나 또 정치의 후진성 이런 부분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인이 극복하는 건데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고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재판에 끌려다닌다면 어떻게 사정기관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치인이 거래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했다면 또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약점이 많은 정치인들은 개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대개 이 정치개혁을 막는 길이다. 또한 그 시민들이 검증을 요하는데 그런 자리를 피하는 이런 후보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점부터 고쳐지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1분 모두 지났습니다. 자칫 찬스 발언 쓰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이수진 후보께 1분 드리죠. 아까 그 최영재 후보님께서 제가 그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조연설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에 그 개혁 보수를 뿌리부터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개혁 보수가 바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없는 사회, 공정과 정의만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고자 저를 또 공천을 했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깨끗한 사회,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반듯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하여금 정치활동을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전주, 깨끗한 전주를 만드는데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후보 한 번씩 고루 찬스 발언을 쓰셨습니다. 자칫 한 분 빼놓고 갈 뻔했는데 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상호 토론 이렇게 마치죠.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실 분은 오영수 후보입니다. 자,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방직 부지 문제. 전주 시민의 뜨거운 관심거리죠. 네.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며칠 전에 그 대한방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3대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방직에 대해서. 먼저 전주 시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게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 공공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아픈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중소 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에 맞춰서 대한방직의 부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대 원칙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전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동,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같이 상업공간, 문화공간, 전시공간을 모두 확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삼천천으로 연결해서 그 부지와 삼천천을 연결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고, 또 시가 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에서는 개발이익 공여 등의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저희가 효과 있는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개발 자체는 찬성을 하시는 걸로 개발 이해하면 자체는 되겠습니까? 찬성을 하고요. 예. 또 그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한 알겠습니다. 공개가 요구된다고 예, 봅니다. 예. 1분을 다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최영재 후보의 답변 예. 들어볼까요? 제가 이 판례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 광역화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좀 표준적인 표현 방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6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이거 부지를 좀 넓히게, 도로를 포함해서 넓혀서 한 8만 평 정도로 저희들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을 이전해서 전주, 김제, 완주 상생융합도시 청사를 준비하는 공간, 그리고 백오피스 산업이 입주해서 전북 경제의 심장토로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공공복합문화공간, 도시숲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투자자도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복합상업지구로서 호텔, 컨벤션 등등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융합도시 또 전북경제 심장터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한방직 개발 방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철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대한방직을 자광이 나서서 민간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약 1,900억에 이걸 인수를 했고 2조 5천억을 들여서 대한방직을 개발하는데, 지금 그 개발 방식에는 제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거점 도시가 전주가 됐죠. 그래서 컨벤션이랄지 호텔, 그리고 랜드마크인 타워 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000세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겠다, 여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이윤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과 시민이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롤 모델로 서울에 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엔 약 1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가 2배로 늘어나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첨단형 예.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차차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과 또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부터는 따로 주제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후보들께서 후보님 얘기 아니 답변하셨었나요? 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토론 때부터는 따로 정해진 주제가 없으니까요.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내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상호 토론처럼 짧게 원활하게 주고받기식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리는데요. 이번엔 먼저 이수진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대한방직 부지에 관해서 오영수 후보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오영수 후보님 기사를 보면 거기에 도립도서관, 광장, 컨벤션, 공공 어린이 재활 공원 등이 있는데요. 이 부지에 재활 병원까지 하는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 다른 거하고의 조화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수 있는 조화일 것 같아요. 일반 병원도 아니고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밝혔듯이 개발 방식과 그다음에 또 예산, 그다음에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컨벤션 센터라든가 광장, 그다음에 도립도서관, 어린이 재활병원, 지금 어린이 재활병원이 센터로 지금 건립이 되는데 저는 아주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원이 있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오지 않는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품격 있고 또 그분들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예로 공공 재활 어린 재활병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재활병원 자체가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차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립도서관이나 광장 컨벤션 이러면 사람이 붐비고 많기 때문에 조금 재활병원 같은 건 조금 조용하고 공기 좋은 것을 저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과 또 오영수 후보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전주시를 위한 발전이니까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면 제가 이번 토론 시간 질문할 거는 저는 이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정치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준비된 후보라고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또 통찰력, 역사에 지나고 났을 때 이 정치인이 잘했는가 못하는가 역사가 다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KBS에서 험지에 있는 후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KBS에서 와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 손이 터가지고 빨갛게 피가 거의 나올 정도 되는 손을 보고 전 눈물을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치인이 감성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거를 갖출 필요는 있겠다. 저를 자아자찬이 질문 아니라 요지가 그래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재 후보님이나 모든 분들께 가장 필요한 정치의 자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저는 우선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돼서 정직성이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찰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통찰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재 후보가 4분의 주도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는 황방산이라는 소중한 역사적이면서도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또 혁신도시와 우리 서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데 또 가끔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방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요. 우선 우린 조영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이쪽 교통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통 문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낸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 중에 백제대로의 5km 구간에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리고 1970년대 사업 그런 계획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철거되고 있는 고가도로는 실제로 1970년대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수명과 역할을 다 한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서부 고가도로 15km도 조성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37개 정도의 고가도로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백제로 구간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밀리고 있고요. 이것을 논스톱으로 쭉 갈 수 있는 2차 규모의 백제로의 고가차도를 만든다면 예산으로는 키로당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예, 1,500억 요약해 정도 얘가 확보가 되고. 네, 그러니까 백제로의 고가차로를 통해서 서부권에서 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예, 이제 1차적인 것이고요. 지금 천잡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2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황방산 문제는 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수 후보께 질문 드리는데요. 황방산을 명품 힐링숲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서곡이라든지 서신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렇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힐링숲을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하고 그것과 터널과는 혹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요. 제가 그 공약 중에 전주를 무장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방금 지적했던 대로 이곳에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황방산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교통 약자 또 뭐 노인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 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숲을 조성을 해서 전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혹시 뭐 터널과 터널은 좀 이따 다시 제가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수진 후보님은 사실은 그쪽 지역의 정책을 제가 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황방산은 가 보셨죠? 네. 예. 그 황방산을 보고 우리 전주 시민과 어떻게 접근성을 더 강화할 것인지 고민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황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과 또 환경 보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게 교통난 해소하는데 일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교통 해소에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개별해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행선상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 정책을 추가 발언 설명했는데 나중에 시겠습니까? 다 듣고 나중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여쭤보죠. 네. 세 번째로 조영철 후보가 상호 토론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지금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 한번 전북 현안 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탄소법이랄지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법, 공공의료대학 등이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전북에 공약을 했었죠. 탄소법, 이거는 전라북도에 약 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 간사회에서 지금 무산이 될 위기에 놓여 있고 제3금융중심지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지금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최영재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3법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당처럼 나서서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이를테면 정치개혁법 무슨 검찰개혁 이런 데만 매몰돼 있었지 전북을 보호하는 일을 못했었는데 그 당시 지금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의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빈자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론에 나와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지 기반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막대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이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제가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닌데 민주당 후보 그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소상하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예. 들어가신다 하니 기왕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당선되면 이런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제 3금융도시 문제라든지 탄소법 민주당이 전북을 대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점수를 그때 그 우리 이른바 민생당으로 바뀌었지만 전에 국민의당 의원이 숫자가 덜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2명이었는데 네. 집권 여당이 됐지만 그 챙기는데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권 여당의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적받고 다만 이제 민생당 입장에서 그 전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확보랄지 그런 부분은 물론 민생당, 과거 민주평화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오영수 의원. 지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보다는 비례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 비례를 통해서 그 우수한 의원들도 배출을 했고 어느 정도 개혁적인 성과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그 여성 편향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 있는 후보의 공천이랄지 이런 데서 좀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만큼 물론 이제 지적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깨끗하고 또 가장 정직한 후보들이 선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지금 도민들을 현혹하고 겁박해가지고 민주당을 찍게 만드는 작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에서. 근데 지금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또 버릇이 많이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탄핵에 찬성하실 겁니까? 아직 제가 당문인데요. 네, 아직 제가 뭐 여기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당론까지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쳐서요. 자,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하면은 개발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곳 대안방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이 공공개발을 통한 전라북도의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안방지의 논란은 첫 번째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 특혜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개발 계획이 조영철 후보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곳에 지금 자광에서 제시했던 것이 도시 계획의 적절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첫 번째 얘기는 지금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공공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지금 논란이 됐던 많은 문제들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질문 있다고 받으실 생각합니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최영재 후보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도를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3개 시청사를 대안방지 부지에 짓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주 전환 통합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시기에 쟁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끼리는 상당히 논의를 진전되고 있는데 저는 완주는 현재 재정 자립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전주는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는 그 피해의식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선 해야 되겠고요. 김제는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통합돼야 되냐? 지금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그러면 다국화 전략으로 이 전북이 발전하려면 전북에 상당히 큰 도시가 있어요. 이걸 발전을 이끌어 가야 되고 하여튼, 또 새만금의 배후 도시가 아닌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보통 우리들이 그 도시가 커야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인구는 한정돼 있거든요. 전주도 지금 보면 계속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이 되면서 구도심은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확장이 아니라 저는 도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전주는 물론 찬성을 해요. 전주는 물론 찬성을 하는데 완주 군민이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득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3개 시의 지자체장들이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뭐 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리고 전환이 이게 통합이 되면 그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전주 시내 자체가 또 난개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합의 문제는 기존에 어떤 통합됐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살핀 다음에 통합이라든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전주가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전주는 전라북도의 대표시입니다. 형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시군과의 어떤 그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도시계획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조영철 후보께서 찬스 발언 1분 쓰시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절 1995년에 전주 안주 통합 실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처음 시의원 때 그 일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이후에 청주 청원의 통합으로 인해서 청주시는 지금 전주보다도 예산이 1조 2천억대로 그 당시는 전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도시였는데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배정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전주와 통합의 문제는 이후 우리가 좀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선거 때는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또 완주와 전주가 또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선거 이후에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찬스 발언 쓰실 분 있으십니까? 끝났나요? 제가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황방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우선 황방산과 천잠산을 잇는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황방산 자락에 있는 국정원을 저는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은 지금보다는 훨씬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 공간을 혁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연결해서 복합 문화, 교육,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 신시가지는 빛깔 좋은 괴살구처럼 아주 정주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고 통합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이 통합의 이익을 전라북도를 다 끌고 가게 하면 됩니다. 그 전주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또 찬스 발언 쓰실 분 있으십니까? 이수진 후보께서도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그 조영철 후보님께서 당론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론보다는 일단 우선
당론의 중심에 놓지만 그래도 제 의견, 제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당론을 무조건 따르는 정치인이 아니라 당론은 중심에 두고 제 소신과 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소양을 다 바쳐서 중심을 잡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죠? 저는 그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과 저는 그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됩니다. 기업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노동자를 지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덴마크는 정부에서 75%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안 된다면 정말 한국 사회는 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위기 극복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안 된다면 소수의 기업만 남게 되고 더 커지고 또 민생은 한없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 극복을 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아픈 그런 부분부터 챙겨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쓰실 분 계십니까? 한 번씩밖에 이제 예. 네.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좀 여쭤봤습니다. 예. 또 시청하실까 봐요. 예. 자, 토론 시작한 지 벌써 56분이 넘어섰군요. 잠깐만 좀 쉬어 가겠습니다. 네, 주말 오전인데요. 전주시 을 선거구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이 토론회 참석 거부해서 좌석 비워둔 상태에서 이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참에 대해서 거듭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이고요. 이번에는 최영재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을 떠나는 사람의 60%가 10명 중 6명 정도가 20대 청년입니다. 해법의 핵심은 아마도 일자리일 텐데 묘안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또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일자리가 매우 중요해서요. 우선 제가 급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역 인재 고용 의무제입니다. 지금 공기업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기업에서도 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줬고 그래서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법에도 있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 또 국민들이 세금으로 기업을 돕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인재를 반드시 의무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제일 큰 근본적으로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 공간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살기 좋은 곳이고 전주에 있더라도 서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워크 플랜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주에서도 일하면서 서울과 똑같이 살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조영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공장이 없고 저에게 돈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주형 일자리에 400억을 보내고 구미형 일자리에 5천억, 울산형 일자리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2조 원을 보냈습니다. 전라북도는 10원도 안 줬지 않습니까? 표는 전라북도가 90% 찍어주지 않습니까? 돈은 영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반성하고 전라북도를 돌아봐야 되고 전라북도를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에서 유출되는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이런 젊은이들을 제가 말씀드린 아까 대한방직 부지에 지금 주민들이 왜 조영철 후보가 왜 거기다 공장을 짓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IT나 그다음에 AI 그리고 탄소섬유 이런 쪽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아파트 3,000세대가 아닌 그 공장, 사무실이죠. 1,000개를 조성하고 거기에 10,000명의 젊은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예. 세 번째 오영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지역을 독점해온 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그동안 내놨던 많은 공약들, 새만금 지금 두바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약들이 실천됐다면 전주 지금 뉴욕 정도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낙후된 전북이 전주가 된 것은 바로 정치권의 노력이 공약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전주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 할당률을 30%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할 거고 또 혁신도시 지금 추가 이전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 이전을 통해서 지역 인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수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저도 그 다른 후보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이번에 공약에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법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처럼 전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주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MBC TV에서 저한테 그 인터뷰를 할 때 대기업이 오는 것도 괜찮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오는 거 소기업이 오든 중소기업이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개발이 전주의 색깔, 전주 향토색을 잃지 않는 개발이라면 저는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방직 부지에 꼭 무슨 기술적인 첨단 기지가 아니더라도 거기가 생겨나서 어떤 조성,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 생긴다는 자체만으로도 거기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기업 유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가장 탄탄한 답변을 했는지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상호토론 갖겠습니다. 역시 주도권 4분씩 드리고요. 각 후보가 한 번씩 찬스 발언을 쓸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철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유권자의 정책 비교해서 저희 이건 서울대학 문화일보하고 서울대 플랩에서 조사한 건데요. 저희 민생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정책을 가장 좋게 내놓은 정당이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니까 대개 유권자가 원하는 첫 번째는 정책을 보고 두 번째는 인물을 보고 세 번째는 정치적 경력을 보고 네 번째는 소속 정당을 보겠다. 하지만 말짱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 그런 성향이 높죠. 그래서 저희 민생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선거의 흐름과 이런 그 전북 정치에 있어서 아까 제가 너무 흥분되고 이 후보도 안 나와 있고 처음에도 긴장돼서 여러 가지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근데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번 선거 풍토와 도민들의 선택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떻게 극복을 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최 후보께서는 이러한 어떤 쓰나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고요. 또 민주당 지지도가 높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참 안쓰럽다. 미래통합당에서 너무 많이 공격을 해서 너무 당해서 이제 안쓰럽다 이런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강고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그 당과
또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지만 그 브랜드로 소모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꺼내서 이 상품은 이런 상품이다 진실을 알리게 되면 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설명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수 후보께서는 지금 지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편이고 현재 상황으로 그 민주당 쓰나미 현상으로 시민들이 어떤 착시 현상, 아까 민주당의 어떤 모사가 강한 그런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의 인기를 볼모로 해서 후보들을 엉망으로 공천하고 하자 있는 후보들을 공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도 상당히 흔들리고 계시던데 지역구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전북에서는 정의당이 제일 야당입니다. 지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선 그 민주당과 정의당의 한판 승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지금 그러나 방금 지적했던 대로 저희 지역의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가 묻지마 투표예요. 저희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정의당 마음에 든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누가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을 전주 시민이 지킵니까? 대통령이 전주 시민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키는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후보 녹록지 않을 텐데 어떻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가 선거운동 하게 되면 약간 불쾌할 정도로 안 되겠지만 찍겠다 하면서 기분 나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들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전주 시민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런 찬스 쓰도록 분위기입니다.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누군가 어떤 후보들이 과연 우리의 권익을 챙겨줄 것인가 한번 바라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주도권을 행사하실 후보는 오형수 후보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최우선 과제는 바로 불공정 해소,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 또 교육 불평등, 이 많은 불평등을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이 세습 사회를 끝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아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지향형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상관없이 공정한 사회 출발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찬스 아닌 사회 찬스를 써서 스스로 전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약인 1호 청년 기초 자산제입니다. 먼저 최영재 후보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금 질식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딸이 28이고 26입니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제 선거를 돕는다고 사표를 내고 지금 하고 있고 둘째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답변 좀 민망하긴 한데요. 모든 지역의 젊은이들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이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 때는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지역 할당제라든지 또는 워크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후보님도 청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상실감에 빠진 문제에 대해서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문제까지도 양심의 문제까지도 지지 정당에 위탁해버리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정말 공정과 정의가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 균등,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 찬스 써가지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사법제 시험제도 부활, 그다음 정시 모집 확대를 내놨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실력만으로 오로지 성공할 수 있는 실력만이 이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래서 만 20세
청년들에게 전원 그 3천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다음에 부모 없이 큰 우리 그 아동 양육 시설에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5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스스로 사회의 어떤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용도는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준비금이라든가 또 주거비용, 그다음에 창업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직전 질문에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일맥상통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집 부자, 땅 부자, 그동안 깎아줬던 종부세, 또 정치 세력이 그런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면은 충분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열망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4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찬스 발언 쓰고 싶은 후보는 아직 안 계시지요? 예, 이수진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 답변을 다 못한 것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상직 후보 안 나온 거에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안 나온 거 역시 그분의 어떤 선거 전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전주 시민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서 원하는 표만 주는 그런 역할은 전주 시민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 표만 주십니까? 제대로 봐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세 살펴주시고 여기 나와서 토론하는 세 분, 저까지 네 명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두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 아들들이 떳떳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으려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입 정시 모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대돼야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네, 3분 남아 질문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질문은 저는 이제 공약으로 복지 정책을 좀 내놓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말씀드리고 후보님들 복지 공약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영수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복지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 줄서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 돈 지금 재난 소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70%냐 기준 소득 이하 70% 기준이 웬 말이냐 다 주려면 다 주지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저는 이수진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애타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스크 줄서기 같은 일도 앞으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후보님들은 복지 정책을 어떤 걸 내놓았는지 그게 일단 알고 싶습니다. 오영수 후보님 듣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과 연관돼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 기초 성금을 주자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아주 잘하는 건데요. 시행 자체는 그렇지만 이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행정 낭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시청 미어터집니다. 지금 물리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복지 공약으로서는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는 공공의료대학, 지금 남원에 지금 논의가 되는 공공의료대학과 의사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자, 이것을 복지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수진 후보 계속 행사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또 말씀하시는데 평생
전주에 대해서 건강도시로 세계적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조영철 후보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묻겠습니다. 복지 아까 제가 우리 당에서 복지를 잘하는 당이다, 정책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지 부분에서 저는 그 아파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지원 법률안을 제가 제정하겠다 1호 법안으로. 그건 무엇인 거니? 서로 상생하는 아파트. 이제 과거처럼 서로 둘의 향약처럼 도울 수 있는 아파트. 즉 어르신들이 돌봄을 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요즘 한 세대, 1인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들, 혼자 예.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 예. 그런 걸 법률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예.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최영재 후보가 마지막으로 주도권 쓸 네, 네. 차례입니다. 저는 금방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이제 52만 원씩 얘기를 했고 또 100만 원씩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대로 구분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고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오영수 후보께서는 잠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본소득제, 이 재난기본소득제에서 1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기간은 기간은 이제 일정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예산을 범위에서, 확보를 예, 해서 지급하겠다는 그 사태가 해결될 예, 때까지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 거고요. 예, 우리 조영철 후보님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이후에 앞으로 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태가 또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한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아내가 이제 국밥집을 하는데 자영업자로서 이번에 그 1조 얼마가 편성이 됐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갖고 기다리는데 3일 만에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출이 되질 않아요.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연체도 없고 그런데 안 되는데 일반 서민들 5천까지인데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갔는데 300만 원 연체가 돼 있는 걸 갚고 오라고 300만 원 구하러 다니다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 자체가 그냥 포퓰리즘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진짜 발등의 불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단기 처방을 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기금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 쌓여 있는 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분 방법이랄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수진 후보께 아까 이제 마스크 줄서기라든지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스크 줄서기라든지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은 거의 보수 우익, 아주 보수 분들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 대책은 대체적으로 우리 조중동이나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으로 했지만 외국에서 평가가 좋아지면서 국민 여론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마스크 줄서기라 이런 건 부분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또 오히려 이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요, 문제 해결에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스크 줄서기를 그냥 일예로, 왜냐하면 그 이해하기 편하게 한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줄서기를 할 때 많은 처음에 대하는 느낌이 이걸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하는데 국민이 하는데 신분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뉴얼로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흠집을 내기 위한 뭐 극우 뭐 이런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흠집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됐던 이런 거는 예상했던 못했던 일이 코로나19입니다. 이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매뉴얼은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만들어진 매뉴얼이고 앞으로는 이거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찬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찬스를 좀 쓰도록 하죠. 다 됐으니까요. 다시 타이머를 좀 세팅을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국밥집 말씀하셨는데 국밥집을 가나 또는 여행사를 가나 꽃집을 가나 어디를 가나 시장을 가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풀 죽어 있고 정말 눈빛이 이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요. 이러면서 실망 반 또 우리가 어떻게든 좋을 때가 올 것이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나 지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다고 하면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정치인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럴 일이 아니라 다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세계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포용적 복지, 포용적 통합 또는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코로나로 찬스인가요? 예, 쓰실 마지막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이면 1분만 예. 사용하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도민 여러분, 진짜 이번 선거 진짜 어르신들 만날 경로당도 없고 운동하시는 동사무소도 없고 그냥 깜깜이 선거로 1번 찍고 말기할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획책들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참정권을 행사해 주실 여러분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민주당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그동안 전라북도를 대표해 왔던 왜 정동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무릎 꿇고 막 사죄하고 다녀야 됩니까? 오히려 전북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데 거꾸로 높은 지지율에 나타나지도 않고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정말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사과도 받고 선거는 평가와 심판입니다. 예. 심판해 주십시오. 1분 지났습니다. 오영수 후보 쓰시겠습니까? 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4년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표를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찍고 또 나중에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좀 다른 놈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노동자와 서민에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북의 제1야당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오영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막 찍어주는 그 표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공천 받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3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말로 진짜 교체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후보도 쓰셔야 되겠죠? 예. 이거 끝나면 그럼 마무리 발언인가요? 상호 토론이 한 번 더 있고 마무리 발언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럼 찬스를 쓰겠습니다. 아까 최영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스크 줄서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향을 띠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후보자이기 전에 일반 시민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약국에 갔을 때 그 신분증 확인하면서 다 입력하는 그 절차가 참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떠한 그거에 대한 성향을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게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내서 전주시는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정부 차원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복지행정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법안을 만들자는 게 제 공약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찬스 발언은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할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회 한 번만 좀 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전주을 총선 토론회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 토론 참여 거부해서 좌석 비어둔 상태에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말씀들 하셔서요. 조금 시간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분당 2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오형수 후보가 2분 30초 먼저 행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그 거대 양당의 꼼수로 위성정당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지금 밥상에 반찬이 넘쳐나는데 상 밑에 또 무엇인가 좀 감춰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은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 짧은 교섭단체 기간이었지만 공수처 문제라든가 국회의원 특활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예. 어려웠던 그다음 질문이 정치개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개혁. 물론 꼼수로 위성정당이 생겨났지만 심상정 의원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을 통해서 진일보된 제도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공약했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 또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욕을 했지만 지금 아주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의당의 교섭단체가 절실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각 후보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유세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종부세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최영철 후보부터, 최영재 후보부터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부세를 포함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재원이 차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당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당론들의 뭐 약간 보수적이고 그다음 진보적인 합쳐져 있지만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또 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있는 자와 소득 없는 자 간의 또 형평성 그거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분 30초 예. 모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수진 후보가 바통 이어받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대항방지 부지가 저희 전주시 을에서는 가장 큰 또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정에서부터 산출까지 모든 게 다 주민들께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여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길 바라시는지 조영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들이 있죠.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 공장형 아파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3,000세대의 아파트가 아닌 1,000세대의 공장이 들어서고 사무실이죠.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그 기업의 이윤과 그 시민의 이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공실률이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가 높은데 거기 또 아파트를 또 짓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주변의 정주 여건도 형성이 되고 1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그런 지식산업 단지로의 전환 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영재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에
예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되고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투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 투명한 절차뿐만 아니라 그 투자 회사를 설득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이건 간보유라든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고 또 그 가운데는 한 1,800평 정도의 그 폐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이익을 보고 시민과 지자체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 총선 공약화 적정성 논란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전주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시민들을 위한 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기업의 개발 이익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공개의 의미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개가 아니라 시작부터 회의록 자체도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최영재 후보가 예. 2분 30초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세 분 후보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청문회를 보면 장관들 뭐 이렇게 국무위원들 청문회 할 때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따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저거 한번 저런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TV 토론이나 초청 토론인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오만에 빠져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를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교사 혐의로 초료용만 원을 벌금을 받았다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현재 받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후보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일테면 그 TV 이 토론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뭐 어떤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잘못되면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 조영철 후보님이나 또는 오영수 후보님이나 이수진 후보님이 당선됐는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럼 난 그 비용을 내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한번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이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한번 같이 두 가지 동시에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당연히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상직 후보의 민주당은 지금 보궐선거를 전주시의원 저희 기호 3번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건 이유는 민주당 후보의 규칙 사유. 그 전에 서신동의 시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의 규칙 사유. 그 전에 도의원 선거. 무려 이상직 지구당 위원장 밑에서 3번의 보궐선거면 한 선거당 추하 1억 5천 시의원만 해도 도의원 선거까지 하면 건 5억 10억을 지금 시민의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 꼼수의 정치로 또 무소속으로 공천을 했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꼼수의 정치 그리고 도민과 시민을 기망하는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책임져야 될것 된다. 같습니다. 예. 뭐 공감하고요. 이상직 후보의 선거 전략은 존재감을 없도록 하는 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시민을 무시하고 또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나와서 당당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군요. 조영철 후보 네, 2분 30초. 아쉬움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답변이 나오는 거니까 뭐 회장님 답변을 제가 못 30초씩만 예. 말씀을 하시죠. 그건 시간 제약상 공약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주도권 소리는 자기 죄송합니다. 공약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한 30초씩만 하시죠. 저는 금방 최영재 후보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상직 후보님 안 나오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선거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까 오영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데도 그 민주당을 찍으시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오영수 후보님 공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요즘 그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겠지만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그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 N번방에 들어가려면 있잖아요. 최대 200만 원의 가상 화폐를 지급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호기심이 과연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재 의원님. 재난기본소득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국회 통과를 안 했으니까 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저 70%니 뭐 따지지 말고 전원에게 드리고 대신 수입이 있는 분은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간절하게 원하고 기원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김천 간 KTX가 제 3차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호남 차별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 중에서도 전남 노선도 있기 때문에 전북은 마지막일 수밖에 항상 꼴등인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KTX를 전주 관광 거점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전주의 랜드마크도 만들고 대한방직을 살려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 1분 남아 있는데요.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 했던 것과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진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네, 저 이번 선거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공식을 깨부셔 주십시오. 전주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힘 있는 견제로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뽑으셔야 합니다. 바로 저 이수진이 힘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이곳 전주에서 온전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정치인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시민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전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반칙,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그런 공정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마라토너 행정학 박사 이수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형철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오형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원칙과 반칙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싸움입니다. 지역 정치 세력 교체가 바로 변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주가 삽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심의 두려움을 알아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내놓았던 많은 공약들 반절만 실천되었다 할지라도 전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만년 여당이었습니다. 이제 시민만 보고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부패와 거리가 가장 먼 정의당 전주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오영수와 함께 새로운 전주를 만납시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의당 오형수 후보였습니다. 다음 조영철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민생당의 조영철입니다.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딱 선거가 시작된 당시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3위였던 10%의 국민의당은 20% 이상,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저앉았습니다. 선거 13일이면 평소 때 100일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후보를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호남을 위해서 함께 해왔던 정동영 대표와 조영철이 전주를 대표해서 전주와 전북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몫을 챙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민생당이 나서서 민주당이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행태들을 분명히 심판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민생당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참정권으로
효자 삼촌 서신동에 민생당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형재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전주 지킴이 시민후보 무소속 9번 최형재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111표 차이로 낙선했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1등 했습니다. 또 조직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배제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의 그 잘못된 공천에 책임 있는 사람 당선된 이후에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정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누가 더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를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주를 지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주를 이용할 것입니다. 누가 쭉정이이고 누가 알곡입니까? 예, 부지런한 농사꾼의 정신으로 알곡 잘 구별해서 저 최형재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최형재가 일을 하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최형재를 구해주십시오. 전주를 구해주십시오.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셨을 텐데 시간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임해주신 네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 토론 불참해서 빈 좌석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결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이 정의로웠는지 당당했는지 그 결과, 그 과정까지 눈여겨보는 사회여야 선진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익산을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